이태원 참사 후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든 부상자 사진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부상자들이 취해야 될 사후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런 사진이 계속 나와야 되나 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죽 자기 어떤 상황들을 좀 알리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이렇게 브리핑 잘 하시던 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부상자 몇 명이고 골절 환자 몇 명인데 치료를 잘 받고 있다, 또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런 분들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질환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일반 시민들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압박이 되면 근육의 손상이 심각하다. 심지어 근육이 녹아내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많이 짜부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육 세포가 다 깨지면서 그 세포들 중에 일부가 혈액을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큰 혈관들은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일단 혈관 자체에 있는 혈액이 되게 끈적거리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콩팥이 될 텐데, 이 콩팥은 모세혈관이 이렇게 걸러주는 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혈관이 너무 얇다 보니까 그 물체들이 들어갔을 때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어떤 손상받은 팔다리도 문제지만 사실 콩팥이 일단은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영구적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받으실 때 횡문근융해증이랄지 이런 것도 피 검사만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거기에 잠깐 눌려 있었다, 나는 약간 좀 저리고 말았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멍은 들지 않는데 안에 있는 근육은 많이 손상돼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됐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좀 반드시 가셔가지고 좀 치료를 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뭐 멍이 들었는데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네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을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면 무조건 성인 남성들도 교체를 하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10분 정도, 뭐 거의 혼자서 거의 하신 분도 많고, 또 구급대원들 입장에서도 훈련을 받았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뭐 팔다리가 지금 뭐 만시창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마저도 실제로 내가 이태원에 무슨 내가 희생자입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진료를 좀 도와주거나 진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이제 응급조치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뭐 힘든 거나 전문적인 거는 훈련을 받아야겠지만 간단히 익힐 수 있는 그런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일어난 뒤에 저한테 지금 무슨 그 기자분들, 무슨 PD분들, 작가분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의식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의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깨를 세게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시고, 의식이 없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빨리 요청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뭐 이렇게 지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을 누르는 데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어야 돼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무조건 이제 흉골을 찾으셔야 돼요. 흉골은 어디냐면 여기 목에 보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치 있어요, 명치. 이 갈비뼈가 만나는데 명치 사이 요 공간이 흉골이에요. 흉골의 아래쪽 4분의 1. 딱 지정을 하신 뒤에 손꿈치를 딱 대시면 돼요. 깍지를 끼시고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누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갈비뼈가 다 부러져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누르시면 된다. 근데 속도는 대부분 분당 1초에 2번 누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깊이가 더 깊어야 돼요. 5cm 이상으로 깊이를 눌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누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우두둑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흉골하고 갈비뼈에 있는 인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긋나져야 심장이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내가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강하게 누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2분 정도 되면 바꾸신다. 요것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하철 출퇴근할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행사 같은데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거 이러다 사고 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압사 사고 같은 거를 피하는 어떤 예방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지옥철 이야기를 꺼낸 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지금
전파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애들 지하철 못 태우겠다고 하시는 뭐 학부형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말을 설명을 참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실제로 지역철 타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실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신하시는 것들이 왜 생기냐면 그 압박감이나 공포감이 있고 그다음에 불안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백팩을 앞으로 드는 거. 이거는 뭐 지하철에서 이게 예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숨을 쉴 수 있는 내 그 가슴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는 게 팔짱을 낀다거나 아니면 몸을 앞으로 이제 그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얼굴까지 같이 이제 가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지옥철의 거의 한 4배 이상의 압박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이런 자세를 취하기는 몹시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는 물론 사고 소식을 접한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에 나섰던 구급대와 의료진의 피해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참 우연치 않게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실제로 목격도 하고 거기서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을 입고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어떤 환자를 봐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내가 처치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응급의학과에 굉장히 경력이 많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참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의료진, 경험이 많은 의료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면 이분들의 트라우마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불면증이 있다거나 불안감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사실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아유 괜찮아,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 사람 살아야지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응급실에서도 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이 울어줘야 되고 소방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 또는 구조대원들, 경찰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슬플 거라고요. 그거 아마 울부짖는 경찰의 모습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마 그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일단은 저희는 해당 참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저 사람들 비명 소리와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났구나라는 생각에 인파를 뚫고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께서 인파에 눌리셔가지고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빠짐없이 노력해서 구조의 활동을 펼쳤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유족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캐겠다고 하고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같이 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빨리 수용했다고 해서 이게 빨리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차적으로 오히려 더 길게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지금은 좀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진짜 아쉬운 거는 제가 학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었나. 아니 올림픽 주경기장이 최대 인원이 10만 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0만 명을 수용하는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는 것들을 매년 알고 있었다면은 왜 통제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웠을까? 이게 꼭 경찰만의 문제였을까? 학계는 뭐 했나? 그리고 과연 압박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게 됐고 또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게 매 10년 간격으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뭐 이 TV조선도 좀 제가 보기에 이런 안전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제가 보기에 방송국에서 편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부터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어떤 고취가 될 수 있고 미리 좀 습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돈이 안 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